네, 화요일에 함께하는 부동산 네트워크 오늘 준비한 순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해 주실 전문가부터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부동산 정책연구소의 강성욱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말씀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은 이제 그동안 계속해서 역세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 역세권의 이제 그 개발 및 변화 사례라고 그래가지고 실제로 여기 들어왔을 때 저희가 도심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비도시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반적인 가치 상승은 이루어지는데 오늘 특히 이제 비도시에서 여기 들어왔을 때 주변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또 어떤 변화를 겪는지 복잡한 내용은 빼고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위주로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역세권을 낱낱이 파헤치는 시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역세권 개발과 또 그 변화된 사례들을 짚어볼 텐데, 자, 그러면 소장님 강의 좀 전해주실까요? 먼저 이제 역세권 그림에 실제로 이제 노선이 정해진 다음에 철도 역사 위치가 정해지면서 이제 계획 단계에서 접어들고 그다음에 착공을 해서 준공을 하게 되는데요. 최근에 어쨌든 3년 내로 이루어진 것 중에 우리가 경강선이라고 있습니다. 경강선하고 그다음에 SRT가 있는데요. 여기 두 개를 살펴보면서 이제 역세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경강선인데요. 경강선 같은 경우가 이제 2016년 9월 달에 개통을 했습니다. 이게 판교 임해에서부터 출발해서 경기도 광주를 거쳐서 그다음에 이천을 거쳐서 여주 가는 이제 라인이 되겠습니다. 이 라인 중에서 특히 이제 경기도 광주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한번 내용을 살펴보겠는데요. 잠깐 살펴보기 전에 최근에 한 달 전 같은 경우에 이제 여주 역사 주변에 이제 대기업들 9개가 경쟁을 해서 인근에 채비지 매각된 사례가 있습니다. 매각된 사례가 실제로 가격 자체가 한 8,900평이 되는데요. 평당 한 650만 원에 매각이 되었습니다. 그건 이제 가격이 점차 실제로 상승하고 있다는 걸 내용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경기도 광주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신문에 이제 실제로 헤드라인은 내용인데요. 2017년 12월 달에 실제로 도시개발 사업을 착공에 들어갔다는 기사가 납니다. 여기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요 내용 자체가 2017년 12월에 착공 들어갔다 그런 기사 내용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제로 경기 광주 역사 전경입니다. 뭐 가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안 가본 분도 계실 텐데요. 뭐 역사 전경은 뭐 다른 역과 다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후면을 촬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그 역사 주변의 실제로 모양을 보시면 전반적으로 현재 전답 상태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물론 이건 지도상으로 봐서 그렇고요. 실제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여기 되겠습니다. 여기를 위치로 해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실제 현장에 가시면 성토 작업이 많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하라든가 그 다음에 상수도 또는 하수도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깔리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이 실제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의 사진을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현재 전답 상태로 그대로 이루어진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개발 같은 경우가 이제 기존의 구도심은 실제로 진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배제를 하고 남아있는 전답의 중에서 소위 말하면 이제 전답이 그대로 원형지 상태로 남아있는 곳들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 많고요. 역사의 위치 같은 경우도 실제로 전답 쪽이나 원형지로 된 상태에서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일단은 실제로 도시 구도심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 가지 비용이라든가 수용에 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원형지 상태로 많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제로 이제 공시지가에 대한 변동에 대한 모습인데요. 실제로 보시는 것처럼 2000년 같은 경우가 이제 실제 제곱미터입니다. 52,500원 정도를 형성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공시가 같은 경우 한 49만 원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공시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3.3058을 곱하시게 되면 3배 정도를 더 곱하시면 실제 가격이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공시가로 따지면 한 160, 170만 원 정도 형성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같으면 한 16만 원, 17만 원 이렇게 형성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공시가하고 실제 이제 가격하고 조금 이제 구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도심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에서 보통 2.5배 한 3배 정도를 곱하면 실거래가가 많이 나오는 게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공시가가 현실화가 많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요건 조금 낮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배에서 2.5배 정도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곱하면 실거래가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하고 그 전 단계는 좀 틀리는데요.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원형지에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5배에서 10배 정도를 곱해야 되고요. 계획 단계에 있어가지고 착공에 들어가는 무렵은 실제로 한 10배에서 15배 정도 곱해야 실제 거래가 비슷하게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천편일률적으로 다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런 패턴을 그린다고 이해하시면서 비교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가격 지가가 실제로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지가가 상승하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지가가 오는데 이게 당연한 현상인데요. 실질적인 내용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비도시가 도시화가 되기 때문에 주거지 상업지가 되는 그래서 용도 지역이 변경이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게 원천적인 내용입니다. 물론 그게 기반으로 해서 실제로 도시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지역을 살펴보도록 하면요. 이번에는 이제 그 SRT 평택의 지제역입니다. 지제역 같은 경우는 2016년 12월 달에 이제 개통을 해서 운행이 되고 있는데요. 뭐 아시는 것처럼 수서에서 출발해서 그 다음에 지제를 거쳐서 뭐 아시는 것처럼 목포나 또는 부산 갈 수 있는 뭐 KTX의 하나의 종류라고 볼 수 있겠죠. 고속으로 달리는 라인이고요. 이 중에 이제 지제역사에 대한 내용을 한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2017년 12월 달에 실제로 신문에 이제 보시면 또 실제로 가보시면 평택 지조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의 기공을 실제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참 도시를 만들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평택 지제역의 전경인데요. 다음에 이제 그림에 보시게 되면 실제 지제역 전경입니다. 여기는 1호선 지제역과 SRT 지제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전면 측면에서는 작아 보이지만 길쭉하게 뒤쪽으로 길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라인 자체가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지제역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드린 대로 우측에 지금 있는 부분이 평택 지조 세교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좌측에 있는 부분은 아직까지 도시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지 않지만 향후에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역사 위치로 해서 어쨌든 반경 500m 또는 1km 또는 조금 더 확장하면 1.5km까지는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평택 지조세계지구 오른쪽에 보면 도시개발 사업이 실제로 진행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이제 평택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같은 경우 도시개발 사업이 한 10여 군데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개발 방식 자체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수용에 의한 방식이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이제 환지에 의한 방식이 있고, 그다음 혼용 방식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수용 방식은 투자 포인트에서 조금 배제를 하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환지 방식, 결국 이제 내 토지가 되는 형태로 가야 용도 지역이 변경되는 데 따른 지가 상승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평택 같은 경우가 10개 정도 지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로 모두 도시개발 방식이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여긴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그 수용 방식 시간이 사실은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그다음에 원주민들에 대한 반발이 또 심하고요. 또는 지자체가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야 되는 작업이 있고 거기에 따라 또 이제 그 아무래도 수용 3기 신도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반발 세력 때문에 뭐 세력이라보다 반발이 많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그 뭐 재결 신청이라든가 이의 신청이라든가 절차상의 복잡한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좀 지연이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역세권 도시개발은 거의가 환지 방식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고 특수한 경우에 있어서 뭐 그린벨트라든가 또는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평택 사례처럼 거의가 이제 그 환지 방식으로 이루어져서 결국 이제 그 토지 주가 이익을 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요 이외에 보시는 것처럼 지제세교지구 오른쪽으로도 계속해서 많이 이루어집니다. 도시개발이 많이 계속 이루어져서 공급이 실제로는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평택을 이해하실 때는 현재 타이밍상으로 보셨을 때 실제로 이제 그 아파트 같은 경우가 우리 지제역 인근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를 제외하고는 사실은 지금 조금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수요가 많지 않은 데 반해서 공급이 지금 굉장히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역세권을 위주로 한 지제세교지구나 고덕 국제 신도시는 평택 전체적인 측면에서도 중심 재단되기 때문에 이쪽은 뭐 지가 상승이나 또는 아파트가 상승도 충분한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조금 살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조금 보시면서 조금 더 깊이 한번 공부를 해보면요. 지제동에 있는 바로 인근에 있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역세권인데요. 이제 지목 같은 경우는 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논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 전체 면적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공시가가 53원 5천 원 제곱미터당 나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 지역주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지금 상업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존에는 당연히 상업지역이 아니겠죠. 절대적으로 논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림지역이든지 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좀 상승한 걸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서 그다음에 아래 보시는 것처럼 도시개발 구역을 정해서 도시개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시개발이 되어서 도시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용도지역이 변경된다. 그래서 주거지든지 상업지든지 변경이 되기 때문에 그 지가가 상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도시에는 약간 내용이 좀 다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심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 도시에 우리가 이제 그 예를 들면 뭐 전철이나 지하철에 들어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시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도시에서 도시로 변경이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을 설정하더라도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는 않고 지구 단위가 설정되어서 보통은 용적률 검표를 높여주는 또는 용도 지역 자체 안에서 한 단계를 높여주는 뭐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된다 볼 수 있고요. 고밀도 직접해서 계획적으로 할 수 있는 형태로 많이 진행되는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전철이 들어가는 어느 부분이나 다 비슷하게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그거는 다음 시간에 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어쨌든 비도시 지역에는 전반적으로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되어서 기본적인 많이 올라가는 현상을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시가 변화에 대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는데요. 공시가도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제곱미터당 한 24,000원 정도 되기 때문에 한 6, 7만 원 정도 되었다가 현재 2018년도 기준으로 보시면 54만 5천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 170, 80만 원 정도 형성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평당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개발이 지금 초기에 도시개발이 진행되는 것 같은 경우는 한 5배에서 한 10배 정도 곱해야 실질적인 가격이 나온다고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토지는 가격 자체가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면적이 넓을수록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환지에 대한 처분 형태가 지금 다 진행이 되어 끝난 상태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용도 지역이 다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가 그렇게 싸지는 않고요. 순수하게 원형지 토지를 뭐 투자하는 포인트는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지역 자체를 확보를 해서 우리가 환지에 있어서 어떤 뭐 집단 환지라든가 개별 환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건물을 짓는 용도로 들어가 있다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원형지에 대한 토지 같으면 현재 철도 라인이 건설 중인 또는 뭐 완공이 몇 년 남아 있는 이런 형태로 들어가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게 진행될 때는 이제 건물에 대한 포인트로 들어가셔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는 이제 시행업자의 위치에서 또는 건물업자의 위치에서 그렇게 진행을 되어야 된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인들 입장에서 이제 투자 포인트로 이런 형태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그 오른쪽에 보면 집단 환지 나중에 보시면 그 전체 개발 그림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용에 보면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요. 이게 정리가 되면 아파트 부지 아파트를 짓게 될 텐데요. 거기에 분양으로 들어가는 방법이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나중에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역세권이 진행이 되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에 대한 투자가 가장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물론 환지를 전제로 한 경우입니다. 지금 3기 신도시처럼 수용으로 전제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역 섹터 내에 도시개발 구역 안에 또는 신도시 구역 안에 현재 실제로 투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좀 배제하시고 외곽으로 나가야 되지만 그다음에 환지로 가는 경우에는 인근의 토지 개발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렇게 도시가 진행될 때는 아파트에 대한 분양을 늘 신경을 쓰시게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분양이 진행되면 나중에 실제로 이제 구획 정리된 토지에 대한 또 분양이 또 나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투자에 대한 포인트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를 살펴봤는데 어쨌든 역세권이 진행되면 역세권 주변이 어떻게 실질적으로 변화하고 가격이 변화하고 용도 지역이 실제로 변화하는 사례를 보셨는데요. 참고하셔가지고 나중에 이런 지역들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투자에 관심을 가지셔도 충분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